풍만한 골반은 본능적으로 여성성의 상징인데요. 원시시대 때부터 다산, 풍요로움을 상징해왔고 실제로도 넓은 골반이 아무래도 출산에 유리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골반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골반 라인을 다듬는 게 전체적인 신체적인 비율 그리고 밸런스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몬스터위원 대표 원장 박희선입니다. 최근 들어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라인까지도 특히 이제 하체나 골반 라인까지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정보 소개할게요. 먼저 소개에 앞서서 퀴즈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무엇을 주로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누워서 핸드폰으로 연예인들 사진 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예쁜 몸매 라인 사진을 많이 좀 찾아봐요. 바디 라인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걷고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에서 최적의 비율이나 어떻게 해야지 더 아름답게 골반 라인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빠진 두 분이 있어요. 바로 있지의 유나님과 배우 전종서님이에요. 이 두 분의 경우 황금 골반의 비율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허리가 굉장히 얇고 골반이 넓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선을 그어서 그 비율을 재봤더니 그 허리의 가장 얇은 곳이 골반의 가장 넓은 곳에 비해서 비율이 약 한 60%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가느다랗고 골반이 상대적으로 넓어요. 외국인의 경우 제가 킴 카다시안님의 예시를 봐봤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비율이 약 한 55%로 더 풍만한 골반과 더 얇은 허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사실 이제 외국인이니까 좀 더 비율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인 체격에는 60에서 65% 정도의 비율이 시각적으로 더 어울리고 더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타고난 건지 아니면 이제 운동으로 키워졌는지 골반 필러를 했는지 보형물 수술을 했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사실 골반 라인은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생각보다 안 바뀐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운동을 했을 때 엉덩이의 그 위아래쪽인 대둔근 부분은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고 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옆골반, 즉 힙딥 부분은요. 해부학적으로는 중둔근이라는 진짜 얇은 근육만 있기는 한데요.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커져봤자 얼마나 커지겠어요. 약간은 커지기는 하겠지만 굵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작은 근육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골반 계급도를 만들어봤는데 골반 계급도를 보면 선천적인 황금 골반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힙딥이 있는데 운동도 좀 안 하고 많이 좀 처져 있고 볼륨감도 작다. 이런 분들은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황금 골반 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시죠? 만약에 이제 좀 내가 타고나길 통짜 허리에다가 골반까지 일자 라인이라서 초등학생 몸매가 연상이 된다면 저는 골반 필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옆 골반을 충분히 늘려주고 뒤 엉덩이 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골반 필러를 통해서 운동 없이도 골반 비율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골반 필러 디자인을 할 때 그 허리의 가장 오목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가장 넓은 부분의 비율을 좀 체크를 해서 최적의 용량을 서칭을 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때 필요한 용량은 개인의 이제 키나 체중, 체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고요. 이 부분을 캐치하여서 최적의 용량을 넣어주는 건 저는 의사 선생님의 경험치랑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술의 경우 100% 의사 선생님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시술을 잘하는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실제 시술 디자인을 할 때 옆 골반, 윗 엉덩이, 아랫 엉덩이, 그 다음에 이제 힙 뒷부분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나눠서 디자인을 하고 각각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될지 미리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술 특성상 서서 디자인을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360도를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시술해 줄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정보를 풀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진료 중간중간에 틈틈이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